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요.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만히 앉아서 늙어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읽다 건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입니다. 지은이는 마리안네 코우님이고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저자 소개.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꿔 의대에 진학했으나 영화 출연 제안을 받게 되면서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다. 독일 영화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진출해 황야의 무법자 같은 유수의 작품에 주연으로 참여했고 약 70편의 영화를 찍었다. 그러나 마흔이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오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갔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했으나 국가고시를 통과하며 배움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명해냈다. 그 후 내과 의사로 환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진료를 오랫동안 해왔다. 92세인 지금도 작가이자 의학 전문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바이에른 방송국에서 매주 라디오 방송 건강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거 없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다가 공부하고 요약한 내용을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건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늙은이가 아니다. 우선 간단한 가정으로 시작하겠다. 당신 또는 당신의 부모님이 70세가 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당신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네?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직도 정원을 손수 가꾸세요? 그 연세에 아직도 매일 일하러 다니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는가? 우리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쉽게 이런 언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를 아직도 증후군이라 칭했다.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들임에도 상대는 놀라움을 표하며 당신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가? 그렇다면 다행이다. 우리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 우리가 훨씬 더 긴 기대 수명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쇠약을 동반하는 일은 아님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900년만 해도 독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겨우 47세였다. 그러다가 1920에서 1930년대에 페니실린과 그 밖의 항생제들이 개발되었고 이후 내시경술 같은 의학적 발전을 거듭하며 아픈 심장, 막힌 혈관, 그리고 망가진 허리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나아졌다. 덕분에 전쟁을 겪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났고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늘날 태어나는 아이들은 80에서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독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노인에게 표하는 공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고령자들은 자신이 이뤄낸 삶의 업적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과거 50세만 넘어도 노땅이나 뒷방 노인네 취급을 받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음이 아름답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자들도 흥미진진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인생 후반의 황금기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이 결정적인지 일찌감치 깨닫는 게 중요하다. 바로 자신의 몸이 75세 생일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 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심리학자인 올리케 파스벤더 박사는 비센 대학교에서 노화에 따른 차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 든 사람 카테고리에 45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도 벌써 포함된다. 파스벤더 박사는 이런 차별이 특히 직장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나이 든 집단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주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전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보인다. 그리고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의 인지 능력에 근본적인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선입견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이 든 사람들이 기업의 변화에 대체로 열려 있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며 충분한 학습 의욕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스벤더 박사에 의하면 나이 든 직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자존감과 직업적 자기 효능감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나이 든 직원들은 중요한 경험을 젊은 동료들과 덜 나누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소중한 지식들을 잃게 된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족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일일 칼슘 권장량은 700에서 800mg이라는 사실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햄, 훈제 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날씬한 몸 유지하기. 나이가 많든 적든 조금 살이 쪘든 말랐든 자신의 몸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체중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도 맞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이고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체중과 비만 인구는 37.8%다. 과체중은 소화기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전적인 소인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 부족과 무엇보다 가공식품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가공식품을 접한 아이들이 온갖 인공감미료와 지방과 설탕에 길들여진 탓에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맛있게 느끼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날씬한 몸으로 성년을 맞이한 사람들도 40대부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 필요량이 줄어들면서 과체중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은 식습관을 바꿔야, 즉, 이 시점부터는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체중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60세를 맞이하는 남성 중 55%와 여성 중 46%가 과체중이라는 통계가 있다. 심지어 인구 중 25%는 비만증에 해당하며 이는 건강과 기대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법. 가장 중요한 점은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다. 참고할 만한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한두 주 동안 먹고 마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다. 먹은 양도 기록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은 간식, 레모네이드나 콜라도 놓치지 말자. 기록을 가지고 영양 전문가를 찾아간다.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찌게 만든 주범은 무엇이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상담한다. 달달한 간식이나 레모네이드 같은 칼로리 폭탄은 아예 끊는 것이 좋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잼같이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칼로리가 높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들은 다량의 설탕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췌장이 다량의 인슐린을 생성하게 만든다. 이때 인슐린의 일부가 사용되지만 일부분은 한동안 혈액 속에 남아서 혈당을 낮추고 얼마 후 저혈당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엄청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또다시 초콜릿을 향해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영양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양도 줄여야 한다고 권한다.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더라도 4분의 1 정도는 줄여야 한다. 동시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먹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한 달에 1kg씩 감량하는 게 딱 좋다. 더 이상 뺄 필요도 없다. 한편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식생활을 한동안 유지하면 예전에 즐겨 먹던 고칼로리 음식들이 더 이상 당기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몸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을 지닌다. 당연히 가끔씩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는 하루를 보내도 된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 듦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된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 끝없는 배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한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색 뇌세포가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나중에는 언어, 수학 공식,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읽는 책,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의 얼굴도 저장한다. 이 모든 것은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뇌세포에 저장된다. 운동할 때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뇌는 이렇게 계속해서 습득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없는 듯 보인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즉,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 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나이가 든 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 부르는데 어제의 나의 뇌는 오늘이나 내일의 나의 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 속에는 여전히 더 많은 지식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배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다. 상식, 예술, 언어, 나라, 역사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사람에 관한 것이든 다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의 가계도여도 좋고 양봉 배우기 코스여도 좋다. 결정적인 것은 호기심과 그 호기심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즐거움이다. 직업 세계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간다. 기존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조만간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은 변화를 몸소 겪었다. 나는 관련해 2가지 대처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새로운 조건 하에서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기술의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다. 후자를 택하는 이들은 변화된 세상에 수월하게 잘 적응할 수 있다. 여기에 나이에 따른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민첩성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런데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시민대학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일기를 써보자. 길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핵심적인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글로 기록하는 동안 경험한 것을 눈앞에 떠올리게 되고 나중에 일기를 찾아서 읽을 때 다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일기에 기록한 사건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암산을 연습하자. 요즘 암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계산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줘도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세자릿수 덧셈이나 뺄셈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구구단부터 시작해보고 점점 난도를 높여가자. 특히 욕조안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시를 외워보자. 친구 중 한 명인 유명한 뇌 연구자는 50세가 되고부터 시를 외운다. 시를 외울 때도 처음부터 긴 시를 외울 필요는 없고 한두 연 정도의 짧은 시부터 시작해보자. 암산할 때와는 달리 시를 외우다 보면 시인의 아름다운 생각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상까지 받게 된다. 메모를 곳곳에 붙여두자. 새나꽃 이름 또는 가끔 보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매일 눈길을 두는 장소에 붙여놓자. 예를 들어 컴퓨터에 붙여놓거나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붙여놓자. 며칠 지나면 당신의 기억세포가 이 이름들을 틀림없이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적은 메모지로 온통 집안을 도배한 적이 있었다. 딸이 조명, 의자, 그리고 장롱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면 친구는 딸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저에겐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